대법원 2018도 7041 판결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상급 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 된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식사나 금품을 주었을 때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하는 위로와 격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같은 조직 안에 있는 하급 공직자들에게 음식과 금전을 제공하였다. 검사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려 했지만 피고인 측은 자신이 상급자로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상급 공직자가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였다. 하급심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인과 상대방이 같은 조직 안에서 상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꼭 직접적인 지위 감독 관계가 있어야만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금품 제공의 목적도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은 모든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상급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상급이란 단순히 더 높은 직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반드시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위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형벌법규에서 예외를 정한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급 공직자는 직급상 우위에 있고 사회 통념상 위로나 격려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지위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법에 없는 조건을 해석으로 추가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품 제공 사건을 넘어서 형벌법규 해석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상급 공직자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처벌을 확대한다면 공직자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기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비판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상급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직급만 높으면 일정한 금품 제공이 정당화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금품 제공의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사이의 긴장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전형적인 엄격 해석 사례이다. 처벌 규정뿐 아니라 예외 규정도 함부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예외를 좁게 해석하면 결국 처벌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즉 국가가 함부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잘 보여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의 부적절한 금품 제공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논쟁의 여지가 남는다. 이 사건의 법의학적 쟁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체 손상이나 사망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금품 제공이 단순한 위로나 격려인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관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법정 심리학의 영역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조직 내 권위관계, 기대되는 행동, 암묵적인 압박 등이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금품 제공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비 결제 내역, 계좌 거래의 기록,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이메일, 일정표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금품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 사건이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제공 시점과 직무 수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진술보다 훨씬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을 통해 금품 제공의 의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침묵 행위인지 아니면 청탁과 연결된 행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공직자 범죄는 물리적 증거보다 디지털 기록과 관계, 분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대법원 2018-7041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도 직급상 상위에 있고 사회통념상 위로나 격려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해당된다고 본 판결이다. 이 판결은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공직사회 부패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논쟁의 여지를 남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